자, 오늘 우리가 살펴볼 건 말이죠. 프랑스의 최첨단 기술과 한국의 막강한 생산력이 만나는 정말 어마어마한 거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건 그냥 무기 좀 사고 파는 수준이 아니에요. 양국의 미래를 통째로 바꿀 수도 있는 그야말로 빅딜인데요. 지금부터 이 야심찬 계획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한번 상상해 보시죠. 여러분이 정말 갖고 싶은 최첨단 전략 무기가 있는데 가장 믿었던 동맹국이 그건 안 돼 라고 하는 상황. 바로 한국이 핵잠수함을 두고 직면한 현실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 해답이 뭐냐? 한 최신 전략 보고서가 내놓은 아이디어는 정말 대담합니다. 상대방이 정말 도저히 거절할 수 없을 만큼 매력적인 제안을 하라는 거죠. 그렇다면 한국이 이 거대한 거래를 통해서 얻고 싶은 건 대체 뭘까요? 그들이 간절히 원하는 하이테크 쇼핑 리스트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이 표를 보시면 아주 재미있는 점이 하나 보입니다. 바로 프랑스가 서방권에서는 유일하게 전홍축 우라늄, 즉 LEU를 쓰는 핵잠수함 기술을 가졌다는 사실이에요. 핵무기 개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고농축 우라늄, HU 기술을 얻는 건 거의 불가능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프랑스는 한국에게 사실상 유일하고 가장 현실적인 파트너인 셈입니다. 한국이 원하는 다음 것은요. 바로 이 어마어마한 숫자와 관련이 있습니다. 18,000톤. 이게 뭘까요? 바로 지금 이 순간에도 한국에 계속 쌓이고 있는 사용호 핵연료의 양입니다. 그리고 이 숫자에 시간 제한을 거는 게 바로 2030년입니다. 이 해가 되면요, 한국의 첫 번째 핵 폐기물 조장 시설이 꽉 차버려요. 이건 정말 시한폭탄 같은 문제고 국가적인 위기가 코앞에 닥쳤다는 신호죠. 이 골치 아픈 문제에 대한 해결책으로 프랑스의 세계적인 라하그 재처리 시설이 떠오르는 겁니다. 여기서는 퓨렉스 공정이라는 걸 이용해서 핵 폐기물을 다시 쓸 수 있게 만드는데 이게 바로 한국이 절실하게 필요로 하는 기술과 서비스죠. 마지막으로 아무리 좋은 잠수함이 있어도 연료, 즉 심장이 없으면 그냥 쇳덩어리잖아요. 그래서 한국은 안정적인 연료 공급을 위해 아예 프랑스의 핵심 우라늄 농축 시설에 직접 투자를 해서 미래 잠수함의 동력을 확실하게 확보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지금까지는 한국이 뭘 원하는지 쭉 살펴봤는데요. 근데 거래라는 게 혼자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다면 프랑스는 이 빅딜을 통해서 과연 뭘 얻고 싶은 걸까요?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에 마크롱 대통령이 전시 경제 체제에 돌입했다고 선포할 정도였으니까요. 근데 선언은 쉬운데 현실은 좀 달랐던 거죠. 프랑스의 국방 산업이 갑자기 늘어난 수요를 따라가기 벅찬 상황에 부딪힌 겁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한국이 짠 하고 등장하는 겁니다. 특히 프랑스가 지금 가장 시급하게 필요로 하는 155mm 포탄 같은 것들을 한국의 빠르고 거대한 생산 능력으로 시원하게 해결해 줄 수 있다는 거죠. 탄약 문제뿐만이 아닙니다. 프랑스의 또 다른 고민은 바로 해군 조선소예요. 이걸 현대화해야 하는데 세계적인 조선 강국인 한국이 이 분야에서는 정말 완벽한 파트너가 될 수 있는 거죠. 프랑스가 지금 원자력 르네상스를 꿈꾸고는 있는데 이게 생각처럼 쉽지가 않아요. 자꾸 건설이 늦어지고 비용은 눈덩이처럼 불어나거든요. 반면에 한국은 어떻습니까? UAE 바라카 원전처럼 약속한 시간과 예산 안에 초대형 원전을 딱 지어내는 걸로 유명하잖아요. 이 능력 프랑스 입장에선 정말 탐나는 자산이죠. 자, 그럼 이제 양쪽의 필요를 다 알았으니까 이 거대한 퍼즐을 한번 맞춰볼까요? 대체 뭘 주고 뭘 받겠다는 건지 그 구조를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핵심은 이겁니다. 아주 명쾌한 기브 앤 테이크죠. 한국은 프랑스가 골치 아파하는 생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산업 역량을 아낌없이 제공하고요. 그 대가로 프랑스는 한국이 그토록 원하던 원자력 기술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야말로 서로의 가려운 곳을 긁어주는 완벽한 거래 구조입니다. 물론 이런 거대한 계획이 하루아침에 되는 건 아니겠죠? 그래서 구체적인 4단계 로드맵까지 제안이 됐습니다. 2026년에 파트너십 선언으로 시작해서요, 단계별로 협력을 착착 진행시켜서 2030년대에는 단순한 파트너를 넘어 사실상의 동맹에 가까운 준동맹 관계로까지 발전시킨다는 아주 장기적인 구상입니다. 하지만 세상에 공짜 점심은 없다고 하죠. 이렇게 장밋빛 미래만 있는 건 아닙니다.
넘어야 할 산도 분명히 있어요. 예를 들어 세계 무기 시장에서는 두 나라가 치열하게 경쟁하는 사이이기도 하고요. 또 미국이나 유럽연합 같은 주변 강대국들의 복잡한 정치적 계산도 통과해야 하는 아주 어려운 과제들이 남아 있습니다. 결국 이 거대한 구상은 변화하는 세계 질서 속에서 중견국들이 살아남는 새로운 방식을 보여주는 걸까요? 아니면 현실의 벽에 부딪힐 너무 야심찬 꿈에 불과할까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